함께봐 TV.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모여 투자와 회계를 공부하는 함께봐 TV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재고 자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재고 자산에 대해 조금 더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재고 자산이 팔리면 매출 원가로 간다고 했어요. 그리고 매출 원가에 마진을 붙여서 매출을 기록한다고 했어요. 재고 자산이라는 것은 상품, 제품 등이 안 팔려서 회사 창고에 남아 있는 거예요. 팔리는 순간 매출로 되고 매출 원가로 되는 거예요. 회사가 성장한다는 것은 매출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매출이 늘어난다는 것은 재고 자산이 많이 팔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 회사 제품을 많이 사잖아요. 많이 사기 때문에 회사가 제품을 더 만들겠죠. 그런데 우리 회사 제품보다 더 좋은 제품이 경쟁 회사에서 나온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럼 우리 회사 제품의 인기는 줄어들겠죠. 인기가 줄어들면 물건이 안 팔리겠죠. 어떡하죠? 창고에 물건은 가득 쌓여 있고 우리 회사 제품이 인기가 없어져서 팔리지도 않고 인기가 있을 때 계속 소비자들이 물건을 사기 때문에 우리가 엄청 많이 만들어 놨잖아요. 창고에 많이 쌓아 놨는데 갑자기 경쟁 회사에서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 제품이 인기가 없어져 가지고 이제는 창고에 가득 쌓여 있고 팔리지도 않아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우리 회사 물건 가격을 더 낮게 해서 팔아야 돼요. 이것을 할인한다고 했죠. 물건 가격을 할인을 해서 아주 낮게 해서 우리가 백화점 가면 뭐 세일한다고 하죠. 50% 세일 이런 식으로 해서 파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기 위해 들어간 원가가 있잖아요. 그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의 어떤 월급도 주고 그다음에 재료도 사고 그다음에 기계도 돌리면서 막 이렇게 들어가는 비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한 원가의 원래 가격, 제품의 원래 가격, 원가. 제품이 안 팔리면 원가보다 더 낮은 가격에 팔아야 해요. 제품을 만든 그 원가들이 있잖아요. 원가보다 더 낮은 가격에 팔아야 돼요. 이때는 어때요? 100원짜리 재고자산을 우리가 만들은 들어가는 비용이 100원이에요. 100원짜리 재고자산을 50원에 팔면 어때요? 매출이 50원이고 매출 원가가 어때요? 100원이잖아요. 매출이 50원이고 매출 원가가 100원이에요. 그러면 50원만큼 어때요? 손실이 발생하죠. 50원 손실이에요. 매출 총이익이 50원, 마이너스 50원, 마이너스 붙었죠. 100원짜리 재고자산을 50원에 팔면 어때요? 매출 50원에 매출 원가 100원 해서 50원 마이너스 50원. 이 말은 뭐냐면 50원 손실이라는 거예요. 적자를 봤다는 거예요. 적자. 다른 말로 하면 적자. 이렇게 손실 난 것도 억울한데 어때요? 우리 회사 창고에 아직도 쌓인 물건이 많아요. 100개나 있어요. 100개. 물건이 100개나 있어요. 한 개당 100원짜리 물건이 100개나 있어요. 총 얼마예요? 만원. 재고자산이 만원이나 있어요. 그래서 재무상태표에 지금 재고자산 만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물건들도 그런데 평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손실을 미리 잡아야 돼요. 왜냐면 지금 시장에서는 우리 회사 물건이 50원에 팔리고 있어요. 계속 50원에 팔리고 있기 때문에 팔면 팔수록 우리는 계속 팔 때마다 손실을 잡아야 매출을 총 손실이 나오잖아요. 50원 매출이 50원 매출 원가가 100원이니까 매출 손실이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 팔 때마다. 그래서 미리 잡아주는 거예요. 손실을. 그래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지금 100원짜리인데 50원으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100개. 자, 옆에 창고에 재고자산이 100개가 있죠. 개당 원가가 100원이에요. 근데 시장에서 팔리는 가격이 50원이에요. 장부상 재고자산이 지금 100원이죠. 이게 장부상이라는 것은 재무상태표상 재고자산이 100원. 이게 장부예요.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 12월 30일 일정 시점 현재 회사의 재산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재고자산이 지금 만원 이렇게 있어요. 근데 시장에서 팔리는 가격은 50원이에요. 그렇죠? 만원인데 그럼 50원이면 100개이면 뭐예요? 100 곱하기
50 하면 총 얼마예요? 5,000원이죠, 재고자산이. 그렇죠. 5,000원이에요. 5,000원. 실제로 파는 가격으로 하면 5,000원. 그러니까 지금 장부상으로는 100원으로 잡혀 있는데 실제로는 5,000원이라는 거예요. 이때 5,000원만큼 어때요? 차이가 100원 빼기 5,000원이면 5,000원 손실이죠?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잡아주는 거예요. 10,000원에서 5,000원을 빼면 어때요? 5,000원만큼 손실을 잡아주는 거예요. 손실을 5,000원만큼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잡아주고, 그러면 회사 재고자산은 5,000원이라고 적어주는 거. 5,000원 이렇게 10,000원에서 5,000원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그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5,000원. 그렇죠. 이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뭐냐면 매출 원가에 더해줘요. 자, 이게 매출 있죠. 매출 있고 얼마 있어요. 매출 원가에 이만큼을 더해주는 거예요.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자, 그럼 매출 원가가 증가하죠. 매출 원가가 증가하면 매출 총이익은 그만큼 감소가 되죠. 그렇죠. 만약 매출이 10,000원이 있다고 해요. 매출이 10,000원이 있고 매출 원가가 2,000원이 있으면 어때요? 매출 원가는 10,000원에서 2,000원 빼면 8,000원이잖아요. 근데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5,000원만큼 플러스가 돼요. 5,000원만큼. 그럼 매출 원가가 얼마가 돼요? 2,000원에다 5,000원 넣으면 7,000원이 되죠? 7,000원. 매출이 10,000원에서 7,000원 빼면 어때요? 3,000원 되죠. 이익이, 매출 총이익이. 이익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만큼. 5,000원만큼 이익이 줄어들어요. 8,000원, 원래 8,000원이었는데 10,000원에서 2,000원. 재고자산 평가손실 5,000원이 더해지니, 매출원가에 더해지니까 7,000원이 돼. 매출원가가 7,000원이 돼서 10,000원에서 7,000원 빼니까 3,000원으로 이익이 줄어들었죠. 즉 재고자산 평가손실이 오르면 이익이 그만큼 줄어들어요. 매출 총이익이 그만큼 5,000원만큼 줄어들었다는 것은 당기순이익도 뭐예요? 5,000원만큼 줄어들죠? 줄어들면 뭐예요? 이 당기순이익 어디로 가요? 이익잉여금으로 가요. 이익잉여금. 그래서 이익잉여금이 그만큼 줄어들어요. 그렇죠.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은 이익잉여금으로 간다고 했어요. 이익잉여금은 뭐냐면 손익계산서는 이 이익잉여금을 설명해주는 하나의 주석이라고, 재무제표라고 보면 돼요. 이익잉여금이 한 줄로 되어 있잖아요. 당기순이익, 누적이익이요. 과거부터. 근데 이것을 이제 올해치 이익잉여금을 올해치 당기순이익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매출부터 시작해서. 자, 매출 원가가 증가하면 그만큼 이익이 줄어들고, 이익이 줄어들면 그만큼 재무상태표에 어때요? 이익잉여금이 줄어들어요. 그렇죠? 이익잉여금이 줄어들면 어때요? 5,000원만큼 줄어들었죠? 줄어들면 자본이 그만큼 줄어들어요. 그쵸? 자본은 뭐예요? 주주들의 몫이라고 했죠. 자본은 주주들이 가져가는 몫이에요. 주주들의 몫이 그만큼 이익이 줄어들면 주주들의 몫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재고 관리가 그만큼 중요해요. 자, 우리가 재무상태표는 뭐라고 했죠? 재무상태표는 회사의 재산 상태를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회사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 주는 거라고 했어요. 재무제표는 왜 작성한다고 했죠? 그래요. 주주들에게 뭐예요?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외부에서 빌리면 은행 있죠? 빌리는데 은행들한테 또 우리 회사 어떤 정보가 경영 성과와 재산 상태가 이 정도입니다. 라고 이렇게 정보를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주주들도 이 회사에 계속 출근해서 지켜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시간 낭비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재무제표를 통해서 우리 회사의 재산이 이 정도고 1년 동안 장사를 해서 이만큼 벌었습니다. 이것을 나타내주는 정보를 제공해주는 게 재무제표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때요? 만약 이 재고자산 평가손실, 원래 시장에서 지금 500원씩 50원씩 팔리는데, 그래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안 해주면 5,000원만큼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이렇게 안 잡아주면 어때요? 회사에서는 우리 회사는 지금 재고자산이 10,000원이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주주들에게 보고할 수 있잖아요. 그럼 주주들은 생각하기를 이 회사 재산이 많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돼요? 실제로는 재고자산 평가 손실 5,000원이 있어서 이만큼 줄어줘야 돼요. 재고자산을. 우리 회사는 5,000원밖에 없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주들이 우리 회사는 재고자산이 지금 자산이 5,000원밖에 없는데 10,000원이라고 착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줄여주는 거예요. 재고자산을 평가손실을 해서. 그럼 평가손실은 뭐예요? 매출원가, 비용이잖아요. 비용이 뭐예요? 매출원가가 늘어나면 이익이 그만큼 줄어든다고 했죠. 그래서 뭐예요? 주주들의 몫이 그만큼 줄어들어요. 실제로 보니까 장사한 게 원래는 우리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하기 전에는 10,000원에 팔고 매출이 10,000원이고 2,000원만큼 매출 원가였는데 그래서 8,000원이나 이익이 났는데 아 우리 회사 장사 잘했군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주주들이.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뭐예요?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5,000원이 돼서 실제로는 어때요? 이게 7,000원이 돼서 아 이익이 3,000원밖에 없네. 우리들의 몫이 많이 줄었네. 5,000원만큼 이렇게 생각을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미리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오늘은 재고자산 평가 손실에 대해서 그리고 재고자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상입니다.